주간 깜짝 고용에 힘입어 다우와 S&P 500 지수가 엿새 만에 1%대 반등했습니다. 강한 지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뛰어넘은 겁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198.69포인트, 1.26% 오른 16,020.20으로 거래에 맞춰 16,000선을 회복했습니다. S&P 500 지수 20.06포인트, 1.12% 상승한 1,805.09로 맞춰 1,800선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로써 다우와 S&P 500 지수는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29.36포인트, 0.73% 오른 4,062.52로 마감됐는데 시티그룹의 호평을 받은 구글 주가는 장중 1,070불로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18만 5천 명 증가보다 많고 10월 확정치인 20만 명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덕에 11월 중 실업률은 7%로 전월 7.3%보다 낮아져 2008년 11월 이후 정확히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구직 활동이 늘어난 가운데서도 실업률이 내려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상승했습니다. 톰슨 로이터와 미시간대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82.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75.1과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 76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 경제와 일자리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소비자 신뢰지수를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개인 소비 지출이 9월에 비해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의 0.2% 증가보다 더 개선된 수치며 시장 전망치였던 0.2% 역시 웃돈 겁니다. 전년 대비론 2.1% 늘어났습니다. 반면 최근 증가세를 이어오던 개인 소득은 0.1% 줄어들었습니다. 앞선 9월에 0.5% 증가해서 감소로 선회한 것으로 0.3% 증가를 내다봤던 시장 전망치까지 모두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득이 감소한 건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닷새 만에 상승 마감됐습니다. 미국 고용지표를 비롯한 경제지표들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를 둘러싼 걱정도 잠재울 만큼 깜짝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0.83% 올랐고 독일 닥스 30지수는 0.96%, 프랑스 각 40지수는 0.72% 올랐습니다. 중국의 11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통계당국은 11월 무역 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한 338억 달러를 기록해 2009년 1월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사전에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 212억 달러를 큰 폭으로 웃돈 겁니다. 한편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5.3%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 7%를 밑돌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과 유럽, 한국 수출이 증가한 덕분에 흑자폭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코스피가 3%나 밀렸습니다. 1980선도 가까스로 지켰던 지난주 금요일장 모습이 생각이 나실 텐데 엔저 또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말에 전해드린 바대로 의외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깜짝 호조세를 보였는데도 뉴욕 증시가 급락하지 않고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실업률은 11월 달에 7%까지 내려가면서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도 2달 연속 20만 명을 웃돌았는데 아니 20만 명을 이번에 웃도는 고용 호조가 나오면 시장이 테이퍼링 우려 속에 급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미리 있었지만 이 같은 사전 예상을 모두 뒤엎는 의외의 지수 상승의 결과가 뉴욕 증시에서 지난 주말에 빚어진 것입니다. 왜 올랐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시점은 여전히 연내가 아니라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질이 났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가 지금 대체적인 전망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무엇보다 많이 또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지표 호조가 경기 회복으로 자신감으로 연결되면서 지수를 더 이상은 짓누르지 않는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분석이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증시도 뉴욕 증시만큼 오래간만에 반등이 이번 주 첫 거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할까요?
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청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혜리나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청송촌놈 신청원입니다. 네, 2040포인트에서 1980포인트까지 닷새 연속, 사실은 그 앞선 금요일부터 엿새 연속 내리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바닥이 어딜까 궁금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의외로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반등을 이루어낸 모습인데요. 12월 동시만기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이번 첫 거래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지 반등을 예상하시는지요? 예, 반등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저는 일단 반등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반등의 근원이 이제 삼성전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위쪽 차트가 이제 삼성전자고요. 위쪽 차트가 삼성전자고. 아래쪽이 여러분 보다시피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삼성 이제 종합주가지수 이제 삼성전자 이제 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삼성전자 종합주가지수. 고점에서 떨어질 때 종합주가지수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종합주가지수가 먼저 떨어지고요. 이제 삼성전자 늦게 떨어지는 거죠. 뜰 때는 삼성전자가 먼저 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의 흡사하거든요. 이 말이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않으면은 주식은 절대 우리나라 주식은 절대 상승하지 않는다. 이제 이걸 반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고장에 삼성전자를 안 산다는 것은 내가 종합주가 수익을 안 보겠다는 것과 똑같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고 뻥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실적비 저평가 종목을 만약에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를 관심 있게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반면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코스닥 주가입니다. 예, 코스닥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볼 것 같으면. 자, 코스닥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주가를 볼 것 같으면, 코스닥 주가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볼 것 같은, 이 종합주가 지수 움직였냐면, 그 사이 코스닥 주가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종합주가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개인들이 많이 산 9월 초순경부터 종합주가 지수는 굉장히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코스닥은 그때부터 횡보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초부터 코스피는 눌림목 주고 반등을 크게 했는데 코스닥은 폭락 사태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쌍끌이 쪽에서 코스닥을 계속 매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서자다. 이렇게 제가 단정지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만지면 안 되고 코스피 만져야 되면서 그 코스피의 삼성전자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한번 계속 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없는 주가는 팥빠진 찐방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반등하겠죠? 반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일단 반등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종합주가 지수로 1995포인트 전후까지 일단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포인트 반등해서 주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반등이 연속성이 있고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연속성은 모양은 일단 1995포인트까지 반등의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고요. 일단 1995포인트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중간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어중간한 그런 자리에 있는데 연속적으로 뜨고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1995포인트가 4분의 법칙 자리에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뭐 크게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타랠리 하는데 산타랠리 자체는 이미 무참하게 깨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히 힘든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산타랠리 가더라도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간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인지를 시켜드리고요. 일단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 선물 동향인데요. 선물 동향 자체가 261P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60인데 일단 아침에 장 자체가 굉장히
세게 제가 볼 때는 물론 중심선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심선에서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 있다. 냉정하게 바라볼 거 있다는 것은 수익 난 거는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의 후행 스팬에서 꺾임이죠. 후행 스팬의 꺾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후행 스팬의 꺾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후행 스팬의 견절차대의 전저점을 한번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라. 여기서 신고가를 내가지고 산타랠리가 있기에는 지금 12월에 거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주가 자체는 선행 스팬2 아래에서 주가는 놓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 지금 서서히 언론에서 산타랠리가 없는 것보다 그 산타랠리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심영래 씨 말따라 달릴까 말까 하다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 주가가 상승한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없는 주가는 파파진 찐빵이다. 장고장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를 봤을 때 여러분 글로벌 증시가 갑자기 폭등해가지고 아침에 지수가 제일 높을 지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의 연속성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객 네트워크에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전량 선물의 매도, 콜옵션의 매도 이 두 개로 봤을 때 저항을 극렬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제가 이 결론은 약세적 국면에 반등이 기관의 동향에 따라 틀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겠지만 반등의 연속성이 외국인이 손절하는지 안 하는지를 뚜렷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절대 무리수를 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의 하락폭에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샤프하겠습니다. 재밌게 했는데요. 하락폭의 반등 국면이 크게 나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의 저항이 계속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2000포인트 올라갔을 때 여러분 계좌가 마이너스 났다면은 여러분 종목 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수가 사실 1980이면 굉장히 높은 지수거든요. 여러분 그 사이 1770에서 2000 사이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실적비 저평가 종목 사가지고 거의 어이없는 그런 거다 이렇게. 그래서 주식은 지수만큼 먹고 지수보다 조금 덜 잃으면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여러분 몸조리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명퇴나 은퇴하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혹시 그런 분 중에 증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나 명퇴하신 분 중에 나는 주식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성공하고 싶다. 저도 분명히 주식으로 성공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줄 테니까 저에게 연락을 꼭 주시고요. 주식의 왕도는 없습니다. 축제사자 공부하는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은퇴나 명퇴하신 분 연락 꼭 주시고요. 오늘 주식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많이 떠봐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1995포인트 전후에 되니까 이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 2000포인트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많이 뜨면 2030포인트, 2030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2000포인트의 강력한 저항에서 부딪히면서 주가 자체가 만약에 빠진다면 굉장히 암흑의 세계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기거든요. 옵션 선물 만기인데 굉장히 변동폭이 클 걸로 예상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변동폭이 크지 않고 양쪽 포지션을 다 옵션 포지션을 다 깡통 내지 않을까. 그래서 포지션의 변동폭은 원라에 있고 수목은 변동폭이 크게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주보기 옵션 거신 분들은 수익 짧은 수익에 만족하시고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수익 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추격 매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거 현금화에 주력하는 하루 되시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천엄 신창원입니다.
네, 2000포인트대 강력한 저항선 감안하자 하셨습니다. 아마 1995포인트까지 제한적 반등만 있을 건데 이마저도 삼성전자가 반등의 키인이 잘 보자 하셨고 반등의 연속성은 없는 장이 될 테니까 절대 욕심 부려선 안 되는 자리라고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래도 좋아 보인다 하셨죠. 지금까지 청소초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하는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멘토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상큼한 한 주가 시작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애플이 차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아이폰 공급하게 됐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잘 예측을 하셨네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주입니다. 1998년 LG전자와 LG 반도체로부터 LCD 사업을 이관받아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 연구개발, 제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OLED 사업,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등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해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손을 잡고 아이폰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계속 증가 중에 있고요.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양호합니다. 유보율도 49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9월, 11월 초에 한번 바닥을 잡고요. 어제 금요일날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고 거래량이 이제 뚫고 왔는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차이나 모바일이 어떤 회사냐면요. 회원 가입이 7억 6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SK텔레콤이 한 3천만 명 되는데 거기 한 20배 정도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플의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등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니까 만약 애플과 차이나 모바일 쪽에서 많은 이제 매출이 뜨면 분명히 LG 디스플레이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24,550원 근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차 목표가는 28,000원을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3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뒤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LG 디스플레이도 고가 대비 약 36%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36%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을 드린데요. 사실상 저도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까지 목요일까지는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전국에 계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다 추천하고 싶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추천하지만 많이는 사지 마시고 일부 조금씩 매수하시면 산타 할아버지는 안 오시더라도 성탄 때 좀 용돈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제 바닥권이 아닌가 최강 종목으로 추천 받아봤습니다. 같은 이슈로 지난주 금요일날 LG 이노텍도 많이 올랐었죠. 근데 10월 25일날 우리 멘토님께서 추천해주신 그런 종목이었더라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고점인 한 9만 원 정도의 매수가 걸린 모습인데 다이렉트로 7만 5천 원까지 빠졌었다가 금요일 급등했는데도 가격이 아직 8만 원 겨우 회복한 정도입니다. 당초 추천하시면서 손절 가격을 8만 3천 원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손절 가격을 밑돌고 있어요.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솔직히 제가 양심적인 전문가인데요. 저는 이제 떨어진 종목도 모른 체 안 합니다. 다 나중에 이렇게 AS 다 해드리고요.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저희 추천주가 아닐지라도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픈 종목은 제가 골라서 AS를 해드리니까 저희 서울경제TV 많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LG 이노텍 차트를 보시면 앞 부분에서 제가 9만 원대 추천을 했어요. 근데 회사도 좋은 회사 그러는데 이렇게 약 17%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12% 정도 손실이 나 있나 본데 LG 이노텍도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LG그룹의 종합부품업체인데요. 2009년 LG마이크론과 합병하였고 현재 디스플레이, 모바일 제품, 모바일 센서, LED 사업을 영위하는 핵심 원천 기술 기반의 글로벌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 회사도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영업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2년 연속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9만 원에 추천해서 7만 5천 원까지 갔다 이제 반등 자리인데 이 종목도 충분히 이번에 애플과 차이나 모바일이 같이 손을 잡고 아이폰을 공급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화면 좀 잘 지켜보세요. LG 이노텍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올해 초에 한 6월 달에 약 11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8만 원. 이 종목도 약 18%, 20% 손실이 나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3만 5천 원대에 있는 주식이 2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2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LG그룹의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약 38% 손실이 나 있다가 이제 바닥을 잡았고요. LG전자를 제가 준비를 안 해놨는데 LG전자도 지금 사실상 40% 이상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추세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도 삼성전자를 제한 거의 다 나머지 6종목이 10에서 30% 하락에 있고 이제 바닥을 잡고 있고요. LG그룹도 이렇게 18%에서 4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이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LG그룹도 한 15%에서 30%, 40%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종목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제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약세입니다. 시장도 약하고 웬만한 거래소 코스닥 값이 많이 빠졌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 종목만 빠진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빠졌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드린 종목은 바닥권이니까 들고 가야 수익이 납니다. 들고 가면 분명히 웬만한 종목은 6개월 내에 수익이 다 납니다. 아니면 본전 근처에라도 가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항상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드렸으니까 소량씩만 매매해서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리뷰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셨을 것 같고 무엇보다 LG 디스플레이 바닥권인 것 같다 최강 종목으로 추천이 나왔으니까요. LG 계열로 IT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린입니다. 12월 둘째 주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한 주는 12월에 산타 랠리를 기대했던 시장에 다소 실망감을 주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촉촉한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로 뿌였던 하늘도 좀 거치고요. 우리 시장에도 그동안 묵은 악재들이 있자면 좀 말끔히 씻어내서 좀 산타를 맞이할 한 주 됐으면 좋겠네요. 포토 AS는 잠시 후 이드코멘토 만나서 나눠보고요.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해서 제가 겨울나게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와 스파 이용권, 가죽 장갑까지 구입을 해서 겨울나기를 하고 있죠. 또 최근에 겨울 부츠와 또 지난 금요일장에 이미자 디너스료 티켓을 제 손에 넣어서 부모님께 선물까지 해드렸습니다. 위시리스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리 남아있고요. 그리고 스키장이 계속 개장을 했는데요. 콘도 이용권을 어서 구입을 해서 스키장 놀러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 많이 건조하죠.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까지 새로 담아봤습니다.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봉 20%, 게임빌 20%, 메디포스트 20%, 디오 10%,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게임빌 39,9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8,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디포스트 74,000원에 들어갔죠. 목표가 74,000원, 손절가 65,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경봉 2,425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2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디오 8,43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만원, 손절가 7,7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순익 살펴보죠. 플러스 93만 원인데요. 제 앞에 위시 리스트 보셨죠? 소원 리스트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200만 원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그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총 순익이 93만 원 가량이고요.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3.3%입니다. 네, 이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덕호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2월의 둘째 주 첫 거래일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보면은 게임빌만 다소 선전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AS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미국 쪽의 경제지표조로 인해서 포트에 담긴 종목들이 포트에 담긴 종목들 그리고 오늘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4종목 정도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하이비전 시스템을 편입하고 나서 금요일에 바로 9% 정도 수익 실현한 상황인데 일단 메디포스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메디포스트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6% 정도까지 급등을 한 모습이었는데 윗꼬리에 대한 부담이었을까요? 금요일에는 쉬어가는 모습으로 소폭 하락권에 들어온 모습인데 일단 오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일봉 차트에서 121선을 중심으로 쌍바닥 그러니까 67,100원대를 11월 22일 그리고 12월 4일에 정확하게 쌍바닥을 지지한 이후에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뉴스성 재료가 나와주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지만 유지는 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67,100원대 지지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급등 후에 거래를 좀 죽이는 모습인데 여기서 끝난 종목이라면 급등 후에 바로 거래가 터지면서 큰 급락이 나왔어야 정상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정도 67,100원대 지지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게임빌은 금요일 오전에 제가 방송에서 45,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다. 하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21선에 대한 지지 부분 그리고 현재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구간에서는 끌어올리거나 횡보할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3% 정도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들이 서서히 매수를 해주면서 땡겨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게임빌은 이번 달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분기 때에 큰 급락을 맞고서 게임빌의 성수기 시장으로 들어가는 4분기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려면 주가도 선행이 돼야 되는 움직임은 반드시 나와줘야 한다. 해서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바닥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오버슈팅도 나올 것이다 해서 지속적으로 홀딩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경봉인데 이 경봉이 지난주 내내 2,275원을 중심으로 해서 쌍바닥 라인 때 확인만 하고서 있지 약간은 지루한 흐름인데 이 종목은 2,275원을 이탈하고 한다면 이번 주 손절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약간은 수상한 좀 냄새도 나는 게 일단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좀 매도에 좀 임해주고 있고 그 물량을 그대로 11월 달에 많은 물량을 많은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거래량의 대부분을 현재 좀 매수해 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좀 납니다만 일단은 재매수할 하더라도 지지라인 때 2,275원대 이탈하고 한다면 손절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디오 같은 종목이 지속적으로 좀 고점을 낮추고 있죠. 편입하고 나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 종목도 21선에 대한 지속적으로 하면서 금요일에는 121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약 고점이 2.5% 정도 나왔는데 종가는 소폭 밀리면서 양봉 마감을 했죠. 일단 윗꼬리가 나왔지만은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 라인들 하방을 떨궈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 공략할 신규 종목 있나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신규 테마 편입을 시도를 해보겠고요. 일단 종목은 쌍용정보통신을 들고 나왔는데 이 쌍용정보통신에 대한 재료는 기가인터넷입니다. 이 쌍용정보통신이 기가인터넷의 시범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기가인터넷이라는 것이 새로운 테마 섹터로 좀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상용화 이야기가 좀 없었는데 그래서 좀 큰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남 아파트부터 시범 서비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가인터넷 관련주로 좀 들고 나왔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냄새가 납니다. 금요일에 한 7%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입평 저항이 상당히 좀 많은 구간에서의 역배열이었는데 최근에 장대 양봉들이 현재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저점은 낮추고 고점은 매물대를 막고 떨구는 모습, 전형적인 좀 매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2,000원 정도, 손절가는 1,300원 정도, 비중은 20% 실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가인터넷 관련주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공략주 쌍용정보통신까지 받아봤습니다. AS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포트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 20만 3천 명, 그리고 실업률은 7%, 11월에 이렇게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테이퍼링 우려에 급락할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뉴욕 증시가 엿새 만에 꽤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16,000선을 다시 되찾았고 S&P 500도 1,800선을 살려놓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무엇보다 그가 많이 빠졌지 않느냐, 가격 매력이 부각됐다는 평가 받았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미국발 훈풍 속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게 팔았었거든요. 오늘 수급이 개선되면서 반등한다면 반등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2,000포인트대 강력한 저항도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라는 조언 같이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